자, 자동차 업종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그런데 자동차 업종의 경우에는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게 아까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잠깐 보여드리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의 비교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어떤 기준이냐면 그 두 가지 교육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는 아니 어떻게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요? 라는 거. 이게 뭐냐면은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고점을 넘기죠? 라고. 분명히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점이 넘겨져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올라가요. 매집이 돼서 그런가? 아니에요. 매집도 매집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예전에 과거에 형성해 놨던 주가 변동폭, 우리나라는 상한가 제도가 있잖아요. 그 주가 변동폭 대비 변동폭이 늘어났죠. 증가했어요. 물론 30%까지는 아닙니다. 30%까지 늘어난 거는 15년도 6월부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이전인데 15% 등락. 그것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예를 들어서 35,750원일 때와 27만 원, 어마어마하죠. 27만 원일 때에 거래량의 그 형성되는 거래대금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즉 거래대금으로 보시면 짠 하고 밋밋해요. 잘 안 보여요. 기아차로 볼까요? 기아차로 보시게 되면은 또 여기서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증가를 하는데 기아차로 보시면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금 전에 하이닉스에 대한 설명에서도 설명을 쭉 드렸는데 왜 언제 어느 때의 기준을 잡아야 되느냐의 기준에서 자 보시면은 거래량이 줄고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거래 대금이 계속 실려 있다라는 거예요. 예? 최고점까지. 그래서 요 기준이 지금 기준에 어떤 종목이든 다 똑같아요. 한화 솔루션도 사상 최대치 거래 대금이 나오니까 사상 최대치 고점을 뛰어넘겨주는 거예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뛰어넘으려면 사상 최대치 거래 대금이 나와야 된다. 그 논리 LG화학 똑같고 LG화학도. 창사일의 사상 최대치. 지나간 얘기지만은 2018년도에 차화정 랠리 때 현대 엘리베이터 원래 있었던 업체잖아요. 현대건설부터 볼까요? 현대건설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 2018년도 4월에 터집니다. 왜? 이때가 뭐 대북주래매 말 같지도 않은. 그게 누가 얘기했다고? 에휴, 그것도 얘기하면 뭐야? 길어진다. 그래 쓸데없는 말 같지도 않은 대북주라고 하면서 저기서 거래대금 터뜨리고 윤정두가 이때 건설주에서 수익을 못 냈으면 말을 안 해야죠. 왜? 질투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수익 다 냈잖아요. 이걸 못 잡아먹으면 바보지. 그래서 결론은 거래대금이 형성되는 기준이 설정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하나 배우셨다고 치면 두 번째 기준은 환율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셔야 되는데 원화 가치가 강세를 띠는 게 저는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지금 대박 수익 많이 냈잖아요. 작년에도 뭐 초대박 냈지. 올해 들어서자마자 뭐 남들이 얘기하는 시장 대박입니다가 아니잖아요. 하이닉스에서만 지금 수익이 얼마입니까? 11만 원대 중반에서부터 13만 원대 후반까지 여기서만 20%가 넘어. 하이닉스에서만 비중 꽉꽉꽉 발로 쳐놓고 현대차 마찬가지고요. 결론적으로 해외여행을 가야 되는데 원화 강세는 당연한 거지. 예? 그러면 수출업체들은 원화 강세일 때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면 현대차도 지금 달러가 약세 기조로 민주당이 승기 잡고 약세 기조로 돌아선다는데 현대차, 삼성전자 다 난리 났겠네요. 아니죠.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가격 결정력이 있습니다.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가격 경쟁력이 아니에요. 원화가 강세를 띈다는 거는 가격의 결정력이 아닌 가격 경쟁력 때문에 우려감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동차는요? 자동차는 당연히 원화가 강세를 띠면 안 좋겠죠. 근데 달러와의 약세라는 기준이 엔화 쪽에 연동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엔화. 지금 그 달러화가 약세를 띠거나 강세를 띨 때 유로화나 파운드화 대비해서는 제한적으로 움직입니다. 왜? 그들이 가만히 안 있죠. 시장 쥐들이 우리한테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을 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쥐들이 뭔데? 쥐들에 대해서의 조작이겠죠. 또 지들에 대해서 관찰이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달러 인덱스 6개 통화 중에서 유로화, 그다음에 엔화, 파운드, 그리고 스위스
프랑, 그다음에 카나다 달러, 그다음에 덴마크 화폐, 이 6개 중에서 GDP의 비중대로 나뉘어서 이제 그 인덱스 설정을 하는데, 파운드나 유로화에 대해서는 감히 까불지 못하죠,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제 엔화에 대해서는 자기 맘대로란 말이죠, 사실상. 결론적으로 현대차의 주가가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2007년도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2007년 이후의 흐름에서, 특히 이제 2008년도 리먼 터지고 나서 이후의 흐름, 거기에서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흐름이 나와버리죠. 어떻게? 엔화 자체가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강세를 띄워주잖아요. 엔화 자체가. 정확히 그래서 요 자락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자동차 업종 아무거나 뭐 다 갖다 붙이고 설명하고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대로 움직여요. 그대로. 보시면은 저는 단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엔화하고 비교하는 거를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중간중간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짧게 이제 뭐 비교하는 거는 일부 있어도, 이 주가 흐름에 대해서, 기아차만 14배씩 올라오는 흐름에 대해서 엔화가 강세를 띠므로써 미국 시장에서 서브프라임 때 그 등치 큰 친구들이 미국 차 못 사고 소형차 살 때, 그때 엔화 강세 때문에 차 한 대 팔아서 이렇게 125엔 받아가던 일본 애들이 1달러에 차 한 대 판다고 치면, 근데 갑자기 75엔까지 밀려 떨어지니까 차 한 대 1달러에 팔아서 75엔 받으면 이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1달러 50센트 2달러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차만 흑자 전환해버리는 난리가 났죠. 그래서 화학업종은 이때 차화정 랠리 이후에 급격하게 역V장으로 폭락이 나온 반면에 얘들은 여기서 움직임이 계속, 왜?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그러다가 미끄러져 떨어져 내려온 부분 보시면 정확히 2013년도에 미국에서 출구 전략과 함께 미국 달러와의 강세가 연출이 되고, 2015년도에 드디어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서 달러의 강세가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엔화의 약세가 오버슈팅 나오죠. 여기까지는 그나마 굴곡이 있고 버텨겼는데, 결론적으로 이만큼의 약세를 띄다 보니 무너진 거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기준이 민주당으로 다시 승기 잡히고, 그러고 나서 트럼프는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고, 그러고 나서 엔화가 다시 강세로 접어들고, 달러 인덱스가 100을 훌쩍 넘던 것이 지금 뭐 90 미만으로 깨져 내려가 있고,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 폭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이제 그 대손 충당금 잡았던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다 털어버리자. 2015년, 16년 이후에 형성됐었던 니콜 사태에 대한 부분들, 그게 계속 대손 충당금 잡아놓고 대처하고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10월 19일 날 발표한 거죠. 한 방에 털어버리겠다고. 그게 악재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어찌됐건 시장에서는 개파락 6%, 우리는 이날 잘 버텼고 현대글로비스 마이너스 2%대 들어가서 27% 당일날 폭등 나올 때 전량차익 신호로 나왔죠. 현대차의 기준은 첫 번째 기준이 실적 개선입니다. 어떤 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가격 경쟁력에서 엔화의 강세 때문에 이득을 본 대표적인, 그렇게 해서 대손 충당금 잡아서 작년에 좀 제한적인 모습으로 보여줬지만 올해 실적 개선폭 어때요? 허벌나죠. 현대차가 잘나서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엔화의 강세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 정부 정책의 기준이죠. 수소차, 전기차, 충전소 막 정부가 지어주는 거, 수소차, 전기차 어제 오늘의 얘기예요. 34년 주식해 봤더니 수소차, 전기차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던데, 근데 그것이 진보 때는 확 피어오르다가 보수 때는 확 줄어들어요. 왜? 아니 그럼 주유소도 정부가 지원해줘야지. 주유소는 각 개별 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전기 충전소나 수소차 충전소는 그럼 정부가 지원금 꼭 줘야 되는 거야? 물론 친환경 좋아. 북극곰이 얼음 위에서 자야지 물속에서 자면 되겠어요? 근데 그게 진보 정부일 때 기준. 보수는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기준은, 야 북극곰이 물속에서 자거나 말거나 환경 보호세 안 받을 테니까 전통 에너지 업체들 석유, 석탄 다 써. 이게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지금 진보 정부에서 코드가 맞아서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정의선 회장의 행보가 빨라지죠. 뭐 수소차 관련된 내용부터 해서,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의 승기가 잡히는 흐름이 보여지게 됨으로써, 그래서 그 부분에 영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차의 실적 눈으로 보는, 근데 현대차가요
1조 7천억 영업 장난 똥 때리나 44조짜리가 저 정도 갖고는 안 되지. 순이익 5조 7천억 갖고 안 되죠. 장난 똥 때려요? PER이 낮을 때는 5배 수준까지 내려가요. 그럼 중요한 부분은 실적 개선폭 플러스 화폐 가치 훼손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정책적인 부분과 미국과의 또 친환경 부분에 대한 코드 발빠르게 움직였던 우리도 살아야겠다 전기차 수소차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쪽에 확인해야 될 부분 IT는 70%인데 얘는 30%인 이유 그 이유는 아무리 윤정두가 좋게 표현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해도 손바뀜입니다라고 표현해도 실질적으로 누적적인 순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 게 또 매집이 되는 게 보여져야 되는데 안 그렇죠 지금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만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고 그 거래대금이 앞전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을 때보다도 활성화돼 있다. 그거는 이제 전체 종목군들이 다 그래요. 어떻게 유동성이 좀 무지하게 풀려 있으니까 화폐 가치가 훼손돼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은 얘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갔을 때 현대차보다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어떤 기준이 됩니까? 아무래도 기아차의 변동성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겠죠. 기아차의 변동성이. 현대차보다는. 그잖아요. 현대차 뭐 바닥 대비해서 지금 올라온 게 얼마? 219%. 그 다음에 기아차는 얼마? 190%대. 그죠? 그러면은 이 시점 부분이 삼성전자가 2016년도 1월부터 움직여요. 1월, 2월부터 움직입니다. 하이닉스는요. 정확하게 5월 18일 바닥 찍고 돌려요. 그게 1등주와 업종 대표주와 업종 두 번째 종목 뭐 이런 또 장비 부품 업체들의 차이, 순차적인 차이 부분이에요. 결론적으로 기아차, 현대차를 묶어놨어요. 원래는 현대차만 하다가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을 전체적으로 좋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행을 해도 된다. 기아차의 앞으로의 변동성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기준처럼 된다. 다만 방안에서 1순위 주력은 삼성전자를 꼽는 것처럼 현대차를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차이점은 조금 있어요. 차이점 조금 있더라도 시가총액 규모로 봤을 때는 어차피 LG전자, 삼성전기를 묶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현대모비스와 만도를 묶은 거예요. 현대위아도 있지만 현대위아의 시가총액은 가벼웠다라는 거죠. 현대위아를 원래 만도보다 좋아했었어요. 근데 시가총액 1조가 무너져 내렸다고. 그래서 이제 빼놨다가 지금은 이제 쭉 뻗어 올라왔죠. 현대위아도 1조 넘지 훨씬 넘지 2조인데 2조. 근데 바닥 대비 상승률은 만도하고 비교했을 때 현대위아가 만도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만도가 오히려 더 올랐어. 근데 큰 차이가 없어. 뭐 325%나 현대위아의 뭐 200%대나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60% 어마어마하지 않냐. 아이 그건 최저점 대비해서고. 결론적으로 엊그저께 얘도 상한가 한번 나오면서 키높이가 어느 정도 맞춰진 건데 어쨌든 우리는 만도를 3만 원대부터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현대 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주의 흐름인 거죠. 현대 글로비스는 그죠? 그래서 운수창고 쪽인데 그쪽도 현대차 그룹주가 강하면 같이 강하고 하나 더 있는 거는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이슈 부분 때문에 글로비스가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현대제철도 보죠. 현대자동차 때문에 이제 제철 쪽도 봅니다. 근데 이제 이 현대제철은 조금 애물단진 게 뭐냐면은 자동차 그룹이 갈 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갈 때 자동차 그룹이 갈 때 현대제철은 자동차 그룹주보다는 못 가요. 희한하지. 철강이 갈 때 포스코보다는 못 가요 또.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 쪽에 안 넣는 거예요. 그렇다고 못 오르냐? 아니지. 얘도 260% 올라왔는데. 결론적으로 자동차 기준에서는 모비스와 이런 부분을 다 같이. 그러니까 오늘의 기준은 종목에 이제 냅두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차익 실현할까요? 문자 사인 나간다고. 문자 사인 나가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뭐 꼬리가 일부 달리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차익 실현할 거는 다 차익 실현합니다. DBI 득도 업종 대표주 갖고 있으니까 차익 실현하고. 물론 이제 오늘의 기준에 글로비스도 정리를 할까, 위아도 정리할까, 만도도 정리할까, 뭐 이 고민을 하는데 거래대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어차피 만도는 가져갈 건데. 예를 들어서 위아는 뭐 문자사에 나간 상황은 아니고 글로비스 같은 거 갖고 있는 상황인데 앞전 고점을 넘기는 흐름을 기대한다는 거죠. 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뭐 하루만 참아 보시자는 거예요. 아니 미국도 사상 최대치 고점 찍었는데 다우가 뭐가 그렇게 급해 마음이. 이거 팔아서 못 사게. 응? 얘 팔아서 못 사게. 좀 나 좀 알려줘봐. 나도 좀 같이 좀 싸자고. 혼자들 드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기존의 목표 주가 다 되돌려서 보시면은 아직 갈 자리 많죠. 모비스 35만 원 잡아놨잖아요. 뭐
만두 7만 원 잡아놨는데 얘 올려놔야지 뭐. 아니 사상 최대치 고점을 향해서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던 그 흐름이 드디어 오늘 기준에서 이 고점까지 싹 넘겨주고 68,900원. 얼마야 이게 68,900원 맞네. 68,900원을 넘겼잖아 오늘. 그죠? 68,800원에서 탁 미끄러졌는데 사상 최대치 딱 사상 최대치 넘겼는데 뭐 여기서 왜 거래량 터지고 넘겼는데 DBI텍처럼 막 오늘 막 그냥 막 확 그냥 15% 올라와서 꼬리 달리고 있어요? 15% 올랐는데 꼬리가 이빨이 달려? 그러면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꼬리 3% 상관없어요. 다행인 거는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송 나서 맨날 뭐랬어. 우리 아들 보려고 만두 먹인다 그래. 만두. 근데 만두 안 먹이고 보냈더니 만두 안 먹이고도 보냈는데 그래도 올라오네요 했는데 더 올라오죠. 무슨 말이냐면 추세매매 기준 11월 달에 현대글로비스 1빠따, 2빠따, HMM 3빠따, 만두와 기아차. 근데 이제 기아차는 사실상 거기서 많이 못 움직였어요. 그럼 뭐예요? 에너지의 응집이죠. 얘 왜 못 갈까요? 몰라. 나도 펀드 매니저들한테 전화를 안 해봐서. LG전자 왜 못 갈까요? 모르겠어요 하고 12월 17일 날 걱정 마세요 매집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23일 날 상한가 참나. 창사일에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과 함께 수급 부분이 다소 이제 좀 꼬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손바뀜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장세의 흐름에서는. 그래서 기아차 부분도 좀 둔해서 아쉽다. 걱정 없습니다.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다 이 생각이 드시는 거지. 예? 상관없어요. 이런 변동성 종목도 이제는 우리가 수익이 나 있으니까 볼 수도 있겠지만 뭐 하려고 보냐고. 뭐 하려고. 구색 맞추려고 이제 뭐 교육해드리고 조금씩 올려드리고 있지만은 이거 뭐 하려고 보냐. 이거 한 30%씩 살 수 있어? 못 사죠. 그러니까 단타 치고 간단하게 보시는 건 상관없는데 예? 종목에 매번 잡아드릴 거고. 근데 주력주에서 모비스가 매매 사인이 안 나갔어요? 누가 보면 모비스 매매 사인 안 나간 것 같네? 다 나갔잖아. 문자가 나갔잖아. 하나솔루션 문자가 나갔잖아요. 근데 왜 이런 데서 수익 내면 되죠. 아시겠죠? 오늘 하이닉스 거래량 좀 기대해 보자고요. 지금 14만 원 공방만 나오면은 다시 또 거래대금이 조 단위의 거래대금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오면 고점이 아닙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더 갑니다. 오버슈팅 제대로 한번 나올 때까지. 자, 그렇게 놓고 보겠습니다.